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스산했다. 식탁 위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은 김태준의 차가운 표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강은채는 놀랍도록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김태준의 입에서 나올 말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그녀의 단아한 얼굴 표정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김태준과 그의 어머니 박 여사의 눈에 그녀는 그저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고에 불과했으며 이제 그것은 그들이 격이 맞지 않는 관계를 끝내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김태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오만이 가득했다. 은채 씨,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우리는 서로 너무 달라. 당신은 명품 하나 없는 고아이고 나는 이 나라 최고의 백화점을 소유한 김재환 그룹의 상속자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여자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야. 강은채는 김태준의 잔인한 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고 김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태준 씨,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의 배경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연하지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야. 현실을 직시해. 은채 씨, 당신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짐이 될 뿐이지. 김태준은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는 강은채를 마치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했다. 바로 그때 박 여사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강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태준아, 아직도 이 여자와 함께 있었니?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너는 김재환 그룹의 후계자야. 아무나 만나서는 안 돼. 특히 저런 천박한 고아는 더더욱 안 돼. 박 여사의 모욕적인 말에 강은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여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저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강은채의 단호한 말에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후회? 내가 왜 너 같은 게 감히 내게 협박이라도 하는 거니?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김태준은 강은채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밀쳐냈다. 들었지?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강은채는 김태준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태준과 박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태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다. 기억하세요, 태준 씨. 당신은 오늘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강은채는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강은채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강은채가 자신들에게 감히 대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강은채가 자신들의 발밑에 있는 존재라고 확신했다. 겨우 저런 여자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 정말 한심해 죽겠군. 박 여사는 김태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잠시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이제 저런 여자는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김태준과 박 여사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하찮게 보이던 강은채가 사실은 이 나라 최대의 금융그룹인 천지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지만 김태준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녀의 잠자고 있던 복수심을 깨웠다. 강은채는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올랐다. 그녀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김태준과 박여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시작할 것이었다. 그날 밤 강은채는 자신의 변호사이자 오랜 조력자인 최민혁 초이민휴크를 만났다. 최민혁은 강은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강은채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했다. 은채 아가씨, 괜찮으세요? 김태준 그 자식이 또 아가씨를 모욕했습니까? 최민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강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참지 않을 거예요, 민혁 씨. 내일 아침까지 김재환 그룹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그들의 모든 약점, 모든 비리,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말이죠. 최민혁은 강은채의 눈빛에서 차가운 결의를 읽었다. 그는 강은채가 복수를 결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밤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김재환 그룹이 아가씨의 소나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강은채는 최민혁의 말을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강하게 고동쳤고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김태준과 박여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그녀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추옹 투, 틴뚝천, 종란 트렌 캅 기오이 낀도안, 누못 곤바오, 탑조안 김자이환, 두바 파르클람 추바, 김타이준 랑고이 투아케, 자맛 쿠엔 김소앗, 조이 보이 트롱탐 통, Macau Cap Central Palace, Biutong Kuasu sa Hoavaniamto, Haukua Gia Jin Hokim, Jiu Jangkin nga Cholangoi, Jung Ten Molai Central Palace Lai, Chin Hala Kang Yonchai, Chogai Kim, Taijun Kim Tai, Jun wa Bagyosa, Bapark wa Moekin Miet, Vakoi Thuong, Kim Taijun, Vaba Park Hoan, Tuan Sok Vakong, Datin Vao Matmin. 감기약 노장락, 와우못기약 모토이테콩, 로이터앗.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국내 최대 백화점 센트럴 팰리스가 인수되었다는 소식은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 인수자가 다름 아닌 강은채라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문과 TV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강은채가 센트럴 팰리스를 인수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명품 하나 없는 구하라고. 박 여사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김태준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어젯밤 강은채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강은채가 자신들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강은채,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김재환 그룹의 임원들은 센트럴 팰리스 인수 소식에 경악했다. 그들은 강은채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강은채가 누구인지, 어떻게 센트럴 팰리스를 인수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강은채의 배경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강은채는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김태준과 박 여사가 자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조력자 최민혁 변호사가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은채 아가씨,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환 그룹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최민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할 테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시간입니다. 강은채는 최민혁에게 김재환 그룹의 모든 비리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김재환 그룹이 센트럴 팰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탈세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폭로했다. 그녀는 또한 김재환 그룹이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중소기업들을 착취하며 성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은채의 폭로는 김재환 그룹에 치명타를 입혔다. 언론은 강은채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재환 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은 김재환 그룹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그들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재환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강은채의 방역에 절망했다. 그들은 강은채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강력한 인물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태준은 강은채를 직접 찾아가 애원했다. 은채 씨,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줘. 강은채는 김태준의 애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김태준에게 말했다. 태준 씨, 당신은 내게 명품 하나 없는 고아라고 비웃으며 이별을 통보했죠. 당신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김태준은 강은채의 단호한 말에 절망했다. 그는 강은채의 눈빛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복수심을 느꼈다. 그는 강은채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결국 강은채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은채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무엇이든 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게. 강은채는 김태준의 애원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준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태준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김재환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비자금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박 여사는 김태준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강은채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감히 우리 가문을 파멸시키려 해. 너 오늘 여기서 죽고 싶어. 강은채는 박 여사의 손길을 가볍게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 여사님, 당신은 저를 하찮은 고아라고 비웃으며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을 포함한 김재환 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강은채는 김재환 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검찰에 제보했다.
검찰은 김재환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지만 강은채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강은채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혔으며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심장은 평화롭게 고동쳤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센트럴 팰리스 인수 소식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강은채의 이름만이 맴돌았다. 그들은 강은채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거대한 백화점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탐정을 고용하고 사설 정보기관에 의뢰하며 강은채의 과거를 파헤쳤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가 날아들었다. 보고서에는 강은채가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금융그룹인 천지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천지그룹의 창립자이자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강은채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으며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거짓말이야. 강은채가 천지그룹의 상속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명품 하나 없는 고아라고 내가 직접 확인했단 말이야. 박 여사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함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흔들렸다. 김태준 역시 보고서를 읽고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강은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는지 떠올랐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강은채가 자신들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은채 그 여자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김태준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후회가 가득했다. 강은채가 천지그룹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재환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임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들은 강은채가 언제 김재환 그룹을 공격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한편 강은채는 자신의 변호사 최민혁과 함께 김재환 그룹의 모든 약점과 비리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재환 그룹이 센트럴 팰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는 김재환 그룹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탈세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중소기업들을 착취하며 성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차의 아가씨, 김재환 그룹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면 그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최민혁은 강은채에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은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들은 저를 하찮은 고아라고 비웃었죠. 이제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강은채는 김재환 그룹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김재환 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투자회사들에게 연락하여 김재환 그룹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 그녀는 또한 김재환 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김재환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김재환 그룹은 순식간에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강은채의 강력한 공격에 절망했다. 그들은 강은채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잔인한 인물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강은채를 찾아가 애원하고 협박했지만 강은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준과 박 여사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채 씨, 제발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미쳤었어.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줘. 김태준은 강은채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강은채는 김태준의 애원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준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태준에게 말했다. 태준 씨, 당신은 내게 명품 하나 없는 고아라고 비웃으며 이별을 통보했죠. 당신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박 여사는 강은채의 단호한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강은채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감히 우리 가문을 파멸시키려 해. 너 오늘 여기서 죽고 싶어. 강은채는 박 여사의 손길을 가볍게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 여사님, 당신은 저를 하찮은 구하라고 비웃으며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을 포함한 김재환 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강은채는 김재환 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제보했다. 언론은 강은채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재환 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은 김재환 그룹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그들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김재환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지만 강은채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강은채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혔으며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심장은 평화롭게 고동쳤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총아, 서키탄 판, 다츠구와 강건채, 강운채 조첼로, 주솥구와 김태준과 박여사, 바박 콩지둥라에 오수겐 가치마콘 비안탄, 노이소 하이토조, 혼하라랑 콩 치잔기아 탑강, 윤차이마콘 투잣민와오, 사조이자오보이 못달룩타이 친콩로, 강 여운차이, voitukaçla ngoitua, que quatap joan cheonji. Jan chintuk koijong, que hoach tratu kuamin. Kobat jo poibai, nung saipam. Gianlan vatu, joan bachinma. Tap joan kim, jaiwan jan tukien, jik saidong je chekwamin. Baugom kavit chiem joat taisan fifap. Vachen epkats joita, nho. Gyajin hokim, nanrarang hojang joy, madwaimot joita. 장검, 공치기야오코마콘 덩민와단 한혼호통, 천지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강은채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재환 그룹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은 강은채를 단순한 구화로 치부하며 모욕했지만 그녀는 사실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공포는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불안이 가득했다. 강은채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하여 김재환 그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김재환 그룹의 핵심 사업인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이었다. 강은채는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의 모든 협력업체와 브랜드들에게 연락하여 김재환 그룹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 그녀는 또한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모든 브랜드들에게 철수를 요구했다. 김재환 그룹과의 거래를 계속한다면 천지 그룹과의 모든 관계는 끝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강은채의 대리인으로 나선 최민혁 변호사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강은채의 강력한 압박에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의 협력업체들과 브랜드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김재환 그룹과의 관계를 끊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천지그룹의 보복이 더욱 두려웠다. 결국 대부분의 협력업체들과 브랜드들은 김재환 그룹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은 순식간에 텅 비게 되었고 김재환 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박 여사는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의 위기에 절망했다. 그녀는 강은채를 찾아가 애원했다. 은채야,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다오.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게. 제발 우리를 용서해다오. 강은채는 박 여사의 애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여사님, 당신은 저에게 명품 하나 없는 고아라고 비웃으며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강은채는 이어서 김재환 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지그룹의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김재환 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김재환 그룹의 채권들을 사들여 부채 상환을 요구했다. 김재환 그룹은 순식간에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김재환 그룹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김재환 그룹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김태준은 강은채의 공격에 절망했다. 그는 강은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은채를 찾아가 애원하고 협박했지만 강은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강은채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치려 했다. 그는 강은채가 천지그룹의 상속자라는 사실 외에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선영, 네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면 너의 과거가 드러나게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거야. 나는 너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폭로할 거야. 김태준은 강은채에게 소리쳤다. 그는 강은채의 약점을 찾아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 강은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녀는 김태준이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였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의 과거는 당신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김태준 씨,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나 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포함한 김재환 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과거를 폭로한다면 나는 당신의 더 추악한 비밀들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강은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준은 강은채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강은채가 자신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은채의 손에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분노의 치를 떨며 강은채에게 달려들었지만 최민혁 변호사가 그를 막아섰다. 김태준 씨, 이성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최민혁 변호사는 김태준을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은채는 김태준의 비열한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김재환 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제보했다. 그녀는 김재환 그룹이 센트럴 팰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탈세, 그리고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중소기업들을 착취했던 모든 증거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또한 김재환 그룹이 정치권과 유착하여 검은 돈을 세탁했던 증거들도 공개했다. 언론은 강은채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재환 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은 김재환 그룹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그들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김재환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지만 강은채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강은채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혔으며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심장은 평화롭게 고동쳤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추옹 와시, 기아진 호김, 기요자이장 파이조이, 마트보이콘 바울론, 나하트롱글리치 수탑조안, 김, 자이환, 항롯 방충, 베토야츠쿠아, 호도 강곤차이강, 윤차이공 카이자, 킨탑조안, 나이중 트루악 보붓 숲조, 카츠조이 타츠코일롱, anggan hanggrutwon, 와친 꽌 자무꾸억지아 트라토안디엔, 김태준 김태준 와바기오사, 바파르장 투엣웡 티모이 카츠제 총조, 탐치콘 콩 ngangai tim kachlam, 하이강 윤차이 제빗 미행코, 투인 하이엔, 강 윤차이, voisu 통민와 chuan비킬롱, Jan Long Truk Moijong, Taiwako, Nung Bien Fap Bao Ve Bantan. Bien Moi Noluk Kua Hotan Gong, Kim Siet Chaton, Wao Sofan Kua Chin Ho. 김재환 그룹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강은채의 파산 공세는 김재환 그룹의 숨통을 조여왔고 언론은 연일 김재환 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김재환 그룹의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 모든 협력업체와 은행들은 김재환 그룹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박 여사는 매일같이 강은채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은채야,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우리가 잘못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게.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다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다. 오만했던 박 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은채는 박 여사의 애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박 여사님,
당신은 저에게 명품 하나 없는 고아라고 비웃으며 이별을 통보했고 저의 부모님을 모욕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강은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김태준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강은채를 직접 찾아가 협박했다. 박선영, 네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는 너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어. 너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폭로할 거야. 너도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거야. 그는 강은채의 마지막 약점을 쥐고 흔들려 했다. 강은채는 김태준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태준 씨,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과거를 폭로한다면 나는 당신의 더 추악한 비밀들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당신은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강은채의 침착하고 확신에 찬 태도는 김태준은 강은채를 납치하여 감금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하여 강은채를 미행하고 그녀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강은채는 이미 김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혁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변에 경호원들을 배치했고 모든 위험 상황에 대비했다. 어느 날 밤, 강은채는 김태준이 보낸 경호원들에게 습격당했다. 그들은 강은채를 강제로 채 태우려 했지만 강은채의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들을 제압했다. 김태준은 강은채를 납치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강은채를 죽이려고까지 시도했다. 그는 해외 용병들을 고용하여 강은채를 암살하려 했다. 강은채는 김태준의 암살 시도에도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조력자이자 천지그룹의 정보 책임자인 이한, 리한에게 연락하여 김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이한은 김태준이 고용한 용병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아냈다. 강은채는 이한의 도움으로 용병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김태준의 암살 시도는 그에게 더 큰 위기를 초래했다. 검찰은 김태준의 암살 시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시작했고 그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납치 시도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범죄 행위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은채를 증오했다. 김재환 그룹은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다. 모든 사업은 중단되었고 직원들은 해고되었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그들의 거대한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강은채는 김재환 그룹의 몰락을 지켜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가 가져다준 공허함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을 다시 한번 방문했다. 한때 화려했던 백화점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김태준과 박 여사에게 받았던 모욕과 고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복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은채는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백화점을 인수할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매각 대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추옹 이스카, 기아진후 김기오자이장 파이조이, 맛보이콘 바울론 나트롱리치 수탑조안, 김자이환, 항루엇 방청 베토이 아츠쿠아, 호도강균체강 예운체콩 카이장 키엔탑조안, 나이중 트루어치 버붓숲조, 카츠조이 타츠퀘일롱, nangan hangrutwon, wachinquenja, mokuokjiu tratuandien, gimtajun, wabagiosa, ba park jang tuetvong, timmoi kachje chongjo, tamchi konkong, angan ngai tim kachlamhai, kang iunchae, jebit minko, tuin hien, kang iunchae, voisu thongmin va chuan bikilwong, jan luong trok moijong thai, va kon hang bien pap bao vebantan, bien 모이놀록과 호탄공 김씨 차톤 와우소판과 친허, 김재환 그룹의 비리 혐의는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날마다 거세졌다. 검찰은 강은채가 제공한 수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재환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자신들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결국 김태준과 박 여사는 검찰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 여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시했고 김태준은 단지 어머니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아들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강은채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김재환 그룹의 복잡한 비자금 흐름, 불법적인 자금 세탁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 그리고 경쟁사들을 향한 부당한 압력과 중소기업 착취에 대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은 연일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부패 문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강은채는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김태준과 박 여사의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 안팎의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씨와 박 여사님은 저를 아무것도 없는 고아라고 비웃으며 저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강은채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강은채의 증언을 개인의 감정적인 복수심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호사들을 통해 강은채의 과거, 특히 그녀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먹이며 그녀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 그들은 강은채가 천지그룹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접근하여 김재환 그룹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 김재환 그룹이었습니다. 저 여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태준은 흥분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강은채는 그들의 비열한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동민 변호사와 함께 김태준과 박 여사가 강은채의 과거를 폭로하며 언론을 조작하려 했던 증거들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들이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종용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김태준이 강은채를 납치하고 암살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증거들도 공개되었다. 이는 법정을 경악시켰고 김태준의 변호사들마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김태준 씨는 저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심지어 저를 납치하고 암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강은채는 침착하게 말했다. 재판은 강은채가 제시한 증거들과 그녀의 논리적인 증언으로 인해 김재환 그룹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김태준과 박 여사는 자신들의 죄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재환 그룹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박 여사는 횡령, 배임, 탈세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태준은 횡령, 배임, 살인 미수 및 납치 교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재환 그룹은 모든 사업 자산을 몰수당하고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센트럴 팰리스 백화점은 강은채의 소유로 남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백화점을 통해 복수를 완성했기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법정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국민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강은채는 법정을 나서며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심장은 평화롭게 고동쳤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재환 그룹의 몰락과 김태준, 박 여사의 구속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패의 사슬이 끊어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 싹텄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은채라는 이름 없는 영웅이 있었다. 그녀는 명품 하나 없는 고아라고 비웃음을 당하며 모욕을 견뎌냈고 결국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은채는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녀의 용기와 지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준에게 버림받은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신분으로 돌아왔고 천지그룹의 진정한 계승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과거와 같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은채는 한동안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모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깨달음을 되새겼다. 그녀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 어느 날 최민혁 변호사가 강은채를 찾아왔다. 그는 강은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은채 아가씨,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이 나라가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은채는 최민혁 변호사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최민혁 변호사는 강은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강은채에게 자신과 함께 정의 실현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했다. 강은채는 최민혁 변호사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민혁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이 재단을 이끌고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강은채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강은채는 정의 실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기업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며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정의 실현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부패 기업들이 그녀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강은채는 자신이 김태준과 박 여사에게 버림받았던 그날 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준의 오만함과 박 여사의 모욕이 자신을 정의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복수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강은채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태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김태준은 편지에서 강은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강은채는 편지를 읽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김태준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 강은채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에서 시작하여 버림받고 모욕당했지만 결국 거대 기업의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지만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영웅 강은채